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날씨는 좀 흐린데도 불구하고 네. 지난주 매니저님 또 목표가 터치한 종목들 네. 리뷰하는 바람에 또 신나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지난주 월요일에 에스코넥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2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오늘만 해도 15%대 급등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여러 차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강조를 했던 종목입니다. 여러 번 네. 소개도 많이 해드렸고요. 정말 재료가 많고 또 모멘텀이 많은 종목인데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이기도 하고 또 외장 힌지 관련해서 2분기부터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기로 했고요. 또 그 외적으로도 일자리 관련 대표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뭐 커리어넷의 지분을 76%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매각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일자리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고 또 다시 한번 또 수소 생산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으로 추세 상승이 이어지다가 오늘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목표가는 2,55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2차는 2,8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 만에 거의 1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면서 2,825원까지 오는 고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도 수익을 챙기시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 때 2,500원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 때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모멘텀이 참 다양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와줘 버렸네요. 그리고 또 지난주 목요일에 사골 종목인데 매번 맞습니다. 수익을 내고 있는 SM 라이프 디자인이 또 전일 1차 네.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정말 이거 SM 라이프 디자인은요. 네. 거의 뭐 달릴까 말까의 공식 ATM기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정도면 거의 뭐 갈취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자마자 하루 만에 7%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가 또 3거래일 정도 살짝 조정이 나오고 전일 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050원 라인대를 돌파를 하면서요. 한 10% 가까이 수익을 챙겼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SM 라이프 디자인 지금까지 한 6번 1월부터 6차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마다 10에서 30% 평균 15%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국내 상륙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달 25일에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에 대한 수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타점이 왔을 때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또 재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타점이 올 때마다 정말 속속 네. 다 들어맞는 그러한 종목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면 빠르게 또 어제 짚어본 종목들도 들여다 볼게요. 우선 정책주 관련해서 하츠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뭐 하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약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주보항 환기 관련해서 국내 1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 외에도 정치 인물주, 홍정욱 관련 인물주로도 묶여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책주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12,800원 돌파 시에 14,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손절 라인대는 1,4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 11,000원 라인대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츠도 이렇게 가격 전략 짚어봤으니까 어제 또 미래차 연일 소개해 주시면서 대원전선 오랜만에 들고 와 주셨어요. 네, 사마 전기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2차례나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턴 어라운드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자동차 전선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친환경 차의 보급에 따라서 그에 따른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대연 전선의 어떤 그 수주 물량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이제 광 케이블 관련해서 5G 인프라 구축의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뭐 강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1,750원 돌파 시에 1,950원 손절 라인 때는 1,400원 라인 때 말씀드렸는데 1,45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4가지 종목 빠르게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2가지 섹터 새롭게 열어볼 텐데요.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섹터는요. 좀 최근에 시장의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섹터가 주도 섹터가 부재하고요.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M&A 관련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오, M&A 관련 섹터는 네. 저 달릴까 말까에서 거의 처음으로 소개를 거의 해드렸던 처음 것 보는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를 네. 주셨습니다. 좀 테마성이 짙은 섹터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인수합병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또 의미도 있고 또 이제 5월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200, 또 코스닥 150 종목들 위주로 이제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또 그 섹터 안에서 개별 이슈가 부각되는 종목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수급 쏠림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또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M&A 섹터 내에서 네. 어떤 중소형주를 들고 와 주셨나요?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M&A 이슈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고 또 5G 가장 대표 종목이기도 한 대한광통신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셨습니다. 네. 대한광통신이고요. 그럼 대장주로 볼까요? 대안주로 볼까요? 네, 일단 뭐 5G 관련해서도 좀 대표가 되는 종목이니까 뭐 대장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광통신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7%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3,4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9%대까지 뛰었네요. 네, 일단 뭐 대한광통신을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은 광케이블 전문 업체예요. 대표적인 5G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광섬유 모재부터 광케이블 생산 시설까지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또 5G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광케이블의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실적 턴 어라운드뿐만 아니라 또 기술적으로도 낙폭이 5G 종목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광섬유 또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이제 M&A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SK에서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선두주자인 시그넷 EV,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에요. 대한광통신이 일단 시그넷 EV에 지분을 8%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SK가 지난번에는 S트래픽과 이제 M&A 이슈 또 그리고 인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S트래픽 같은 경우가 거의 6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M&A 같은 경우는 비밀 유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누설이 되는 바람에 오늘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14% 이상의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전일 SK에서 이사회를 열고 시그넷 EV를 본격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을 55%를 인수를 하고요. 약 2,900억 수준의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시그넷 EV를 인수를 추진했는데 시그넷 EV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입니다. 일단 350kW급 초고속 충전기를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고 2018년도에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이제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고속 충전기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미국에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시그넷 EV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SK에서 이번에 S트래픽을 M&A를 결렬을 하고 또 이제 시그넷 EV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코넥스 시장에서 일단 시그넷 EV 같은 경우가 바닥 대비 거의 5배에서 6배 가까이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그넷 EV에 대한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대한광통신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외에 좀 SK에서 최근에 이제 미래차 산업에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또 볼보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또 폴스타에도 투자를 했고 최근에 뭐 폭스바겐 자회사까지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SK에서 최근에 이제 미래차 산업에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시장 자체가 연평균 24%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7천억 정도 되고요. 2030년 정도 됐을 때는 220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거의 6배 이상의 시장 규모가 상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급속 충전기 시장은 같이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SK에서 이번에 인수를 했는데 SK 하이닉스의 어떤 반도체 기술과 또 그리고 SK텔레콤의 정보통신 기술을 같이 융합해서 10분 안에 또 초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던 만큼 대한광통신은 다시 한번 시그넷 EV의 지분 가치 부각과 5G 인프라 구축의 최대 수혜주로 판단이 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대한광통신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한광통신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급등 나와주고 있잖아요.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5 종목들이 워낙에 낙폭이 컸었고요. 뭐 KMW, 오이솔루션 웬만한 종목들이 고점 대비 거의 40에서 50%
1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그 종목들 대비해서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제가 손절 라인대로 가져왔던 3,100원 또는 3,2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가상 3,1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로 잡으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3,800원으로 돌파 시에 4,2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종목 이미 많이 낙폭이 네. 컸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빠르게 또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볼게요. 어떤 섹터 들고 오셨어요? 네, 두 번째는 또 오늘도 정책 섹터인데요. 바로 저출산 관련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저출산, 중국에서 산하 제한 네. 정책 또 폐지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이 좀 올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 왜 달려야죠? 저출산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 섹터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중국에서 네. 또다시 산하 제한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OECD 국가 중에 가장 꼴찌잖아요. 그래서 네. 여성 1인당 0.83명 정도의 출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이게 정부 정책 수혜주로 같이 맞물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 관련 종목들은 차기 대권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많은 정책 관련주 또 저출산 관련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로투세븐뿐만 아니라 캐리소프트 여러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그거의 후속주를 소개해드리고자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긴요, 대선은 5년에 한 번 오는 네. 그러한 거대한 그러한 선거니까 정책주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어떤 종목 공개해 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손오공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손오공 공개해 네. 주셨습니다. 대장주로 볼까요? 대안주로 볼까요? 네, 일단 저출산 관련해서는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3,86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재료들이 어떻게 되죠? 네, 주라기 월드, 해리포트, 글로벌 넘버원 완구 업체인 마텔이 최대 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오공의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손오공이라는 종목이 크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전 월트 디즈니 부사장 겸 그리고 마텔 총괄 매니저였던 제임스가 작년에 사내 이사로 또 역임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되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국내 상륙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또 관심 있게 지켜보던 관점에서 손오공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손오공의 가격 전략도 들어볼 텐데요. 지금 한 5% 정도 상승폭 네. 키워가고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12월 달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다가 맞아요. 그때 이후로 거의 2배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국내 상륙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또 제가 손절 라인대를 3,6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3,700원에서 2차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400원 돌파 시에 4,8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손오공까지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만나봤습니다. 오늘 좀 숨가쁘게 네, 달려와서 맞습니다. 좀 아쉬운데 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 네, 장 끝나고 나서요.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우리가 정책주 관련해서 특히 저출산에서 우리가 또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샵 2034로 김준호 보내시면요. 친구도 되실 수 있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달릴까? 말까?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